문이 열리자 총을 겨눈 성기훈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도 모르는데 일단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항상 총을 소지하고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문 밖에는 오징어 게임의 총 책임자 프론트맨이 서 있습니다. 성기훈이 프론트맨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 성기훈이 기대했던 사람은 프론트맨이 아니었던 것 같죠. 그가 서 있는 곳은 딱 봐도 허름해 보이는 숙소인데 카드키를 꼽는 모습을 보면 호텔이 아니라 저렴한 모텔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성기훈은 오징어 게임 1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며 상금으로 356억 원을 땄습니다. 결말에서 일부 돈을 캐리어에 담아 상우의 어머니에게 전달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돈 전부를 준 것은 아니었죠. 사과 박스 한 개에 5만원권으로 약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상우의 어머니에게는 약 30에서 40억 원을 나눠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머지는 딸의 선물을 사는 등 본인을 위한 자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생각을 바꿔 오징어 게임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용서가 안 돼. 너희들이 하는 짓이. 그는 복수를 위해 다시 게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죠. 오징어 게임 시즌1의 결말과 시즌2 예고편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점이 눈에 보이는데요. 바로 성기훈의 머리 색깔이죠. 일부 사람들은 기훈이 빨간 머리로 염색하는 것을 그가 오징어 게임의 권력층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지만 황동혁 감독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감독이 밝힌 비하인드에 따르면 게임을 마친 기훈은 정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평상시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이런 그에게 오징어 게임 요원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클럽 같아 보이는데요. 성기훈의 평소 성격을 고려했을 때 그가 유흥을 즐기기 위해 온 것은 아닐 것이고 특히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의 지령을 받으며 조종당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죠. 역시나 자세히 보시면 HDH 클럽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의 이니셜로 보입니다. 세트장 전체적으로 시즌2는 전편보다 더 화려해진 모습을 보이는데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약 300억 원이었던 반면 이번 시즌은 지난 편의 성공을 기반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을 들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진 것이죠. 게임 진행자들은 참가자들을 고급 리무진으로 픽업해 갑니다. 참고로 뒤편에 산장이라 적힌 음식점은 실제로 성수동에 위치한 동동주와 막걸리를 파는 주점으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이기도 했죠. 이렇게 모인 참가자들은 지난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침에 잠에서 깨어 게임 진행 요원들의 감시를 받으며 돼지 저금통에 쌓인 상금을 위해 피해 경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흐름이 전편과 많이 다른데요. 게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 말과 함께 보안 요원들이 총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게임장 내에서 본격적인 투쟁과 참가자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총을 쏘는 게임 요원의 벽 옆에 총알 자국이 많이 보입니다. 이 말은 게임 요원들이 일방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게임 요원들을 향해서도 총을 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게임 참가자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면 이미 게임을 한번 참여한 경험이 있고 게임 주최자들에게 분노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성기훈이 반란을 주도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이 편은 성기훈의 반란을 지지하는 착한 세력과 상금을 타기 위해 게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최 측을 돕는 빌런들과의 사투가 벌어질 것 같네요. 특히 이 목소리도 반복해서 들으면 게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성기훈을 연기한 배우 이정재의 독특한 발음이 묻어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진행요원의 옷을 빼서 기지에 잠입했거나 주최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참가자들을 탈출시키려는 듯 보입니다. 참고로 오징어 게임 시즌2에도 우리나라 전통의 여러 게임이 소개될 것이라 밝혀진 바 있었는데요. 시즌2에서는 새로운 게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게임입니다. 이번 오징어 게임의 세트장은 학교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운동장이 있고 트랙이 그려져 있죠. 계주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트랙보다 거리가 좁은 것을 봤을 때 달리면서 굴렁쇠를 굴리는 등 무언가 규칙이 어렵게 추가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티저 예고편에서 게임 중 하나가 스포되기도 했었죠. 원래 오징어 게임 숙소의 벽면에는 참가자들이 하게 될 게임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참가자들의 숙소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줄을 지어 무언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구름 사다리처럼 무언가에 매달려 길을 건너는 게임 같아 보이는데 만약 끝까지 못하면 떨어져 죽으면서 게임에서 탈락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금붕어를 사들고 고시원으로 걸어 들어오는 프론트맨 황인호. 시즌1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2015년도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했지만 아직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상금을 받고도 모텔방에서 거주하는 성기훈의 모습이 겹쳐 보이죠. 아마 주최 측에서는 성기훈에게 차기 프론트맨 자리를 추천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프론트맨의 모습을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는데 그는 아마 황인로의 동생 황준호가 아닐까 싶네요.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의 출연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개인적으로 부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특별 출연했던 배우 공유는 영화 도가니를 함께 작업했던 인연으로 부탁을 했고, 배우 이병헌도 영화 남한산성을 인연으로 기분 좋을 때 슬쩍 물어봐서 승낙을 받아냈다고 하죠. 하지만 시즌1에 출연했던 캐릭터들이 대부분 죽고 끝이 났기 때문에 시즌1에 성공해도 배우들은 시즌2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이 점이 속상하다며 특히 배우 이유미가 연기한 지연과 정호연이 연기한 새벽이 죽어버려서 너무 아쉬웠다고 하죠. 대신 시즌2에서는 새로운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그중 전 빅뱅의 멤버였던 최승현이 캐스팅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최승현이 캐스팅 단계에서 불발될 수도 있다 판단해 출연진의 사진을 그가 있는 버전과 그가 없는 버전 두 개를 준비했다고 하죠. 최승현이 배우 이정재나 이병헌과의 인연으로 캐스팅된 건 아니냐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양측 모두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시즌1에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주요 주제곡이었던 반면 이번 시즌2 티저 예고편에는 클래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음악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라는 곡으로 커피 음료 칸타타 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귀에 익죠. 이 곡은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사기가 떨어지자 사람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줄 목적으로 작곡된 곡이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흘러나온 것도 물론 잔인한 게임과 대비되는 클래식의 고상함이 주는 충격도 있겠지만 곡의 의미까지 고려했다면 이번 편에서는 참가자들이 모두 죽기보다 게임의 전체 흐름을 전복시킬 만한 희망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결국 오스트리아에서도 대부분의 군인들이 죽고 난 이후 틀어져 더 비극적으로 느껴졌을 만큼 이번 편도 게임의 참가자 대부분이 죽고 승리자도 이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욕심을 위한 전쟁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다는 교훈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오징어 게임 2는 2024년 12월 2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2025년에 시즌3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즌2와 시즌3가 동시에 촬영되어 시즌2가 개봉하고 얼마 안 있어 곧바로 시즌3가 개봉할 예정이죠. 출연 배우들이 시즌1보다 시즌2가 더 재밌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대작이 나올지 매우 기대가 되기도 하고, 반면 한국을 알릴 정도로 위대한 작품인 만큼 전세계인들을 실망시킬까봐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부디 좋은 작품으로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영화 오징어 게임 2, 감독 황동혁.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